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것도 FAQ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사실 제가 요즘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왠지 알죠? 내 채널을 보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알죠? 제 채널에 그 구독자분들 이제 알죠?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잖아. 근데 한국 분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또 뭐 물어봐요. 물어보면 제가 그걸 대답을 해줘.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또 다른 구독자가 가지고 똑같은 걸 물어봐. 또 내가 대답을 해줘. 그럼 또 다른 구독자가 와서 똑같은 걸 물어봐서 이게 채널이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늘 물어보는 그분들을 위해서 답변이에요. 자, 일단 이 FAQ는 어떤 구독자들이냐면 본인을 미국 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 중인데 조언을 이제 구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은 이제 미국 박사라고 미국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은 저는 여러분이 걸었던 길을 다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이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의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미국 박사과정이라는 데 있으면서 한국인만 만나고 살아. 한국인 형들하고 항상 토론하고 한국인 형들하고 밥 먹고 한국인 형들이랑 술 마시고 한국인 형들이랑만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미국의 유학 온 베네핏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야. 요즘은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그냥 학문 그 자체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굳이 미국 박사를 안 하더라도 미국 박사가 아니어도 한국에서 그냥 대학원에 한국에서 박사를 한다 하시더라도 요즘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미국의 명문대들의 논문 뭔가 그냥 다운받아서 읽어보면은 미국 명문대들은 뭘 연구하는지 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좀 좋은 랭킹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아예 강의 자체를 오픈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강의실 뒤에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집에 가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쿨한 교수님들은 자기 강의를 그냥 공짜로 자기 그 랩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박사가 아니어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뭐 한국이든 동남아든 뭐 인터넷만 되면 그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란 거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뭔가 다른 나라 애들에 비해서 뭔가 더 엄청난 걸 배우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 박사과정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어떻게 푸는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박사과정 애들이 오히려 미적분학 더 잘 풀어요. 왜냐면 한국 애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막 근해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다니잖아요. 뭐 삼각함수 공식 달달달 외우잖아요. 미국 애들은 안 외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수학 공식 푸는 거는 한국 애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럼 미국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길래 세계를 리드하냐?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 때문이에요. 토론. 똑같은 미적 분학을 풀고 그래도 똑같은 물리학 공식을 얘기해도 그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그 토론 속에서 그 서로의 지식들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 이 방식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거예요. 물론 돈도 많지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미국에 와서 한국인 형들이랑 맨날 토론하고, 한국인 형들이랑 맨날 밥 먹고, 한국인 형들이랑 술 마시고, 한국인 형들이랑 바베큐 파티하고 맨날 이러고 살아요. 한국어만 쓰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은 미국에서 도대체 공부하는 그 베네핏이 1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님이 지금 미국에서 박사라고 하면서 그 배우는 거 뭐 무슨 물리 공식, 뭐 수학 공식 이런 거는 뭐 한국에 있는 박사과정들도 인터넷으로 다 뭐 전 세계에서 쓰는 물리책이 뭐고 수학책이 뭔지 알아내서 그거 그냥 국제 배송 주문해서 공부하면 끝인 거예요. 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 박사가 되려면 이 토론 문화, 미국식 이런 사고방식 요게 돼야 되는데, 근데 왜 미국 와가지고 한국인하고만 놀아요? 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렇게 막 댓글 보면은 자기가 막 미국에 어디 박사하고 막 되게 자부심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자기는 뭐 미국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댓글 보면은 나는 다 알 수 있다니까. 이거는 미국적인 생각이 아닌데 왜 미국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일단 제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딱 떠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 진짜 미국 박사인가? 내가 이제 얼굴을 모르니까 서로 진짜 이거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그냥 나한테 질문하기 미안하니까. 왜냐면 내가 미국 유학고수라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박사분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하기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때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박사인데 이쪽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 하면서 약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정직하고 그런 분들이죠. 근데 혹시 이렇게 너무 미안해서 구라를 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한국적인 생각이 박혀 있는데 본인은 미국 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진짜 미국 박사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미국 박사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 댓글을 해석해 봤을 때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만 노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전혀 미국에 온 베네핏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좀 미국인들하고 좀 교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는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석사과정 때 저도 님들이랑 똑같았어요. 미국 생활 얼마나 공포스러워. 이게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서 막 낯선 문화 속에서 너무 이렇게 움츠러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미국에 오면은 철저하게 한국 사람 위주로 살아요. 그래서 한인 학생에 가입하고, 한국 사람들, 동네 한국인들이랑 놀고, 한국인들이랑 밥 먹고, 한국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석사 때 그 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 형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에 끝판왕이었어. 이 형은 지가 미국 박사라고 하면서 한국인 이 후배랑 한국인 동료, 한국인 선배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한국이랑 똑같이 살아. 한국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한국 사람들이랑만 놀고, 한국 사람들이라고만 술 마시고, 심지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족보를 달래요. 완전 어이없는 게, 야, 너 무슨 수업 들었어? 야, 그거 시험 뭐뭐 나와? 나 족보 좀 줘봐. 막. 그리고 심지어 그 선배라는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숙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뭐 이딴 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랑 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 온 그것의 베네핏을
전혀 못 느끼게 돼요. 그러려면 뭐하러 유학 왔어요? 뭐하러 그냥 편한 본인 사는 한국 동네에 있는 제일 가까운 그냥 학교 박사과정 다니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외국에서 고생을 하냐고요. 본인이 정작 삶을 보면은 한국어만 쓰면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사는데, 그러면은 영어도 전혀 안 들고 미국을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는 한국인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끊으세요. 끊고 미국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진짜로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길을 제가 다 한 번 다 겪었다니까요. 그런데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시험 정보 공유하고 막 지들끼리 족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졸업할 때 미국 문화를 못 읽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 정착에 실패해서 본인은 미국에 정말 직장을 잡고 싶고 뭐 미국에서 교수하고 싶고 미국 사회에 성공하고 싶은데 미국 문화를 못 읽어가지고 그냥 용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봤던 수없이 많은 그 한인 선배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용을 썼는데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아시겠죠?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려면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 중에 반드시 백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태인 친구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처럼 뭐 한국인 친구도 뭐 가끔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한국 문화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들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 뭐 인도 친구들, 중국 친구들, 뭐 유럽에서 온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미국에서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로 엔지니어로서 산다는 거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입장이에요. 전 세계의 문화와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에 되게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만 다니면 이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예요. 한국인들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유교라는 가치관 속에서 그 일방적으로 그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선배와 여러분들보다 그 많이 배웠다는 선생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모든 지식을 주입받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컬러가 한 색깔이에요. 한 색깔이어서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약해서 한국 사람들 특징이 시킨 일만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발달하는 산업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성공하는 그런 분야만 계속 한국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는 한국에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왜냐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 하나만 이렇게 한 가지 그 주입받은 사고방식 속에서 그걸 빨리빨리 밤늦게까지 하면 되는 것만 잘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미국 유학원 베네핏을 느끼시려면 미국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결국엔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해서 미국에서 다 실패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종차별 당해서 자기는 한국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정상의 엘리트 사회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인종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이 있는 사람은 완전 매장당해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정상 엘리트 사회에서 뭔가 실패했을 때 나 인종 때문이라는 변명을 못해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여기서 실패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알아요. 제가 정말로 겪은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박사과정 때
동료 중에 그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에서 학부랑 석사를 나온 애가 있었어요. 걔가 같은 박사과정에 동료로 들어왔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한국에서 혹시 본인이 랭킹 1위 학교에 나오셨다면 제 말을 진짜로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랭킹 1위 학교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늘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1등만 하고 학점도 되게 좋고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랭킹과 학벌이 그 뭐랄까 본인의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이 랭킹하고 학벌만 추구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졸업한 지 한 7년인가 8년인가 됐는데 이 친구 꿈이 미국에서 뭐 직장을 잡는 건데 8년간 아직도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그 8년간 그냥 본인이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냥 포닥을 하고 있는 거야. 포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포닥은 보통 이런 거예요. 박사를 마치고 본인이 교수가 되거나 그 뭐 대기업에 가거나 이런 걸 트라이 하면서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닥이라는 거는 사실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박사과정의 연장설이죠. 포닥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보면은 그 랭킹과 학점 이거에만 막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박사 마치고도 막 그 랭킹 서열 이것만 막 생각하던 친구야. 그래서 포닥도 연구 핏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랭킹 더 좋은데 포닥 가려고 하고 무조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스펙만 추구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 망해가던 시절에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그 한국에서 랭킹 1위 나왔는데 내가 아는 선배가 있거든. 근데 그 선배는 나보다 더 똑똑해. 우리 학교 과 톱이었는데 졸업하고 뭐 미국에 대기업 넣는데 다 떨어지더라. 야, 미국 대기업 진짜 들어가기 어렵고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요, 한국에서 물론 저도 뭐 나쁜 학교는 아니죠. 저는 인서울에 있는 뭐 공대를 나왔는데 뭐 일단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초명문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자,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랭킹 1위의 학부를 나왔어요. 이 친구를 랭킹 1위에서 석사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 친구는 10위권 정도 하는 곳에서 박사를 했어요. 상당히 대단하잖아요. 이 스펙으로만 보면 미국에서 당연히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요. 미국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한국 회사에 원서를 넣으면 바로 돼요.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선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 친구가 나온 1위 학부를 나오고 1위 석사를 나오고 심지어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과 톱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10위권에서 박사를 했죠. 이분이 졸업하시고 미국 대기업에 모조리 원서를 넣었는데 모조리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과톱을 하는 사람이야. 학점적인 면에서 학벌도 좋아. 그런데 모조리 떨어지는 현상,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반면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 한국에서 그냥 인서울에서 학부를 나왔고 학점도 평범했어요. 평범한 학점이었어요. 스펙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대단할 게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10위권의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10위권의 학교의 어드미션 커미티는 저를 왜 뽑았을까요? 스펙만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 엄청 밀리는데요. 그리고 졸업하고 저는 실리콘밸리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또 제가 보면은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 정말 그런 지방대 처음 들어봤어요. 삼류대인데 이런 데 출신이에요. 근데 또 이 사람들 보면은 그런 데 출신인데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잘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런 데 나오고도 이 미국 박사도 뭐 딱히 랭킹이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결국엔 저랑 똑같은 실리콘밸리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연봉 받고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연봉을 많이 벌어요. 한국에서 완전 삼류대를 나왔는데도 미국에서 랭킹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도 저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 거기 그 학과를 들어가서 교수님들 프로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잖아요. 교수님들 나온 학교 박사 학벌을 봐보시면, 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 보면은, 뭐 거의 전 분야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2등을 하는 그런 연구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나온 박사학위 랭킹을 세보세요. 한번 코리안식으로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랭킹 1위에서 박사하거나 2위에서 박사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막 정말 어이없는 데서 박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50위권 심지어 100위권 같은 데서 박사하신 분들도 미국의 정상의 대학교 교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대학교 명문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한국은 그 학교가 랭킹 1위 하는 학교면은 거의 그 교수님들의 출신 학벌이 매우 좋아요. 학부는 다 랭킹 1위고 석박사 랭킹 엄청 좋아요. 다 랭킹 안 좋은 교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한국 사회는 결국 랭킹과 학벌 스펙으로 결정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나면서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 세뇌당했다고 말할 만큼 이 문화에 철저하게 순응하도록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에 오면은 본인이 보았던 세상의 가치로 그대로 미국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하고만 살면은 미국의 아주 일부만 볼 뿐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오로지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미국을 해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사회 진출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은 다 이래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고 랭킹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요. 본인이 예를 들면 랭킹 10등 하는 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럼 본인이 막 취업하려고 하면은 그 취업하려고 하는 팀에 랭킹 몇 등 있는지 막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랭킹 1등이랑 2등 하는 애들이 많으면은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랭킹 한 15등, 20등 하는 박사가 막 그 애들이 많은 뭐 회사면은 아, 내가 능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조직을 구성할 때 생물학의 원리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랭킹 1등 하는 애들만 쭉 우연히 뽑히면은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이 조직이 약하다고 생각해. 랭킹 1등 하는 애들만 있다는 얘기는 그 랭킹 1등 하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강점이 있지만, 그런 애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랭킹 좀 공부 못하면서 뭔가 인간관계 좋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인들만 있는 조직을 백인들만 있으면 그 조직의 통치자는 이 조직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인, 동양인, 흑인, 백인, 동양인, 흑인 이렇게 있는 조직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물에서 말하는 헤테로잖아요. 그리고 이걸 생물학적인 원리로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퀴벌레가 있다고 쳐봐.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바퀴벌레가 다 똑같이 생긴 바퀴벌레가 있는 집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살충제를 뿌리면 다 죽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어떤 바퀴벌레는 조그맣고 어떤 바퀴벌레는 크고 어떤 바퀴벌레는 빨갛고 어떤 바퀴벌레는 까맣고 이렇게 다양한 바퀴벌레를 뽑아 놓으면은 여기다 살충제를 뿌리면은 꽤 많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애들끼리 번식해서 그 바퀴벌레는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는 강한 바퀴벌레가 돼요. 그리고 이게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전스 개념이고요. 미국의 조직의 통치자들은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문화 코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사람들은 학벌이나 뭐 이런 랭킹 이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연구 핏을 따져요. 얼마만큼 그 본인들이 연구하는 그 조건에 가까운 연구를 한 사람인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본 다음에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랭킹 개념으로 미국을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사회 해법을 본인의 학벌과 학점, 스펙, 논문 개수, 뭐 논문의 임팩트 팩터 이거 가지고 자기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시고 한국인 선배 동료와 어울리는 걸 자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 분들을 위한 조언인데, 미국에 오셔서 막 한인교회만 다니시면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인교회는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미국에 오셨으면 미국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 미국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정말 들어가셔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새신자 등록하시고 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국 기독교랑 한국 기독교랑 완전 달라요. 이 기독교란 게 원래 이스라엘에서 온 종교잖아요. 우리 유태인들이 믿던 종교인데, 유태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태인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그 경전에서 말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메시아는 나중에 올 거다 라고 믿는 게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가 된 거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그 경전에서 말하던 예언돼 있던 그 메시아다 하고 믿은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그것들을 그 유대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결국에 이제 세계 종교로 이제 번져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거긴 한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 문화랑 결합되면서 한국의 유교와 결합되면서 이게 약간 짬뽕된 게 있어요. 근데 또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던 기독교랑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미국에는 유태인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가 번져 나갔던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로피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독교에 더 가까운 모습들을 미국 기독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유학하는 게 아니라 종교도 유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러면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친구들을 이렇게 교류하면서 현지 친구들과 토론할 때 이게 미국 사회에 성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왜냐면 제 영상에서 계속 댓글을 다시는데 댓글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박사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맨날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대화 주제가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현지인들과 친해야 되고 영어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영어로 토론하고 영어 논문 읽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 오는 것도 그 영어가 안 돼서 오는 거잖아요. 이 채널 언젠간 졸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채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미국 박사들이 말하는 그런 채널에서 동등하게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